날 잡아뜨리면 너랑 결혼해줄게. 우리가 지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지 뭐. 한국의 한 씨름장에서 일본 여인이 남성을 비웃으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씨름 따위가 우리 일본 스모한테 되겠어? 웃기고 있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뒤에 선 거대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내 동생이야. 현역 요코즈나. 스모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남자라고. 남성은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일본 여인이 한국 남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와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슴 따뜻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시청자님들은 오늘 하루의 행운과 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초여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건물에 작은 씨름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입구로 들어가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우렁찬 기합소리. 허리 낮춰, 더 낮춰.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진우였습니다. 나이 29, 키 182cm의 체중, 순수 근육질 몸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 그리고 황소 같은 허벅지.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씨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이었습니다. 천하장사 3번, 백두장사 2번, 한라장사 1번. 25세 천하장사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천하장사 자리를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전성기 한복판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체육관을 열었습니다. 어린 제자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4년 전 일이었습니다. 관장님, 저 이 기술 맞아요? 16살 김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우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어디 보자. 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허리가 너무 높아. 이렇게 낮춰야 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관장님 진짜 대단해요. 천하장사 3번 하신 분은 다르다니까.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동네 체육관 관장이지.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제자가 65명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씨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8만 원, 65명이면 5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형편이 어려워서 반값만 받았습니다. 실제 수입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벌어서 월세 내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1,500만 원이 쌓였습니다. 거기다 부모님 요양비가 매달 2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고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면 그만큼 들었습니다. 서진우는 매달 1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통장에는 1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끝이었습니다. 관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연습이 끝난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점심때 컵라면만 드시는 거 다 봤어요. 서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눈치가 빨랐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 관장님이 알아서 할게. 저 용돈 모은 거 있는데요. 10만 원이요. 도움이 될까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냈습니다. 서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녀석아. 서진우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용돈은 내가 써. 관장님은 천하장사 출신이야. 이 정도로 안 무너져.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육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함께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붉은 입술. 한눈에 봐도 보통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고 몸무게는 좋기 18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서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 보통이 아니다. 여자가 체육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천장, 갈라진 벽, 오래된 모래판.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천하장사의 체육관이에요? 그녀가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네. 서진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도한 눈빛이었습니다. 야마모토 하루카. 일본 야마모토 스모 가문의 장녀예요. 그녀가 뒤에 선 거구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내 동생 요타. 현재 요코지나야. 하루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씨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왔지. 천하장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래.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동생하고 한판 붙어볼래요? 당신이 이기면. 하루카가 서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한국 와서 당신이랑 결혼해 줄게.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만남이 서진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진우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 야마모토 하루카.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작았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하였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 까만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붉은 입술은 도톰했습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연예인이야? 배우야? 하루카는 그런 시선에 익숙한 듯 태어냈습니다. 아니,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을 맡은 사토 켄지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하루카 씨는 일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구독자가 80만 명이에요. 오늘 한국 씨름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보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쓸데없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동네 아주머니를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하루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 남자? 내 미모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녀는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사토가 통역했습니다. 서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하루카가 천천히 체육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천장, 금이 간 벽, 오래된 조명. 그녀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천하장사의 체육관이에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서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네요. 하루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일본 스모도장은 이것보다 10배는 커요. 시설도 최신식이고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우리 관장님은 천하장사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민수야.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님한테 예의 지켜. 하지만 관장님, 괜찮아. 서진우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루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쯤 되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카는 더 자극하고 싶어졌습니다. 왠지 이 남자의 평정심을 깨고 싶었습니다. 천하장사셨다면서요? 그녀가 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작은 체육관에서 일하세요? 천하장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카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남자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한 체육관 관장이었지만 내면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소개할게요. 내 동생 야마모토 료타. 하루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거대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요코즈나예요. 스모에서 가장 높은 자리죠. 료타가 서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루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녀가 서진우 앞에 섰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하루카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한국 씨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어서요. 우리 동생하고 한판 붙어볼 생각 있어요? 체육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료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카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카가 체육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쓱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코즈나가 은퇴하면 큰 도장을 받아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시설도 최신식이고 제자도 수백 명이에요. 서진우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른가 봐요? 천하장사가 이런 데서 일하시다니. 하루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불쌍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돈이 없으세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민수야. 서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루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반응이 재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기분 나쁘셨어요?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도장이 작은 건 맞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루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정한다고? 하지만요. 서진우가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제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루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쯤 되면 화를 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가난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루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화를 안 내지? 자존심도 없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 사실이 하루카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럼 실력은요? 하루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천하장사 3번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직도 실력 있으세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요? 하루카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실래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루카가 료타를 가리켰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랑 한판 붙어보세요. 씨름이든 스모든 상관없어요. 체육관이 술렁였습니다. 와, 진짜요? 요코즈나랑 붙으라고?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하루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아닙니다. 서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하루카는 당황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도발에 쉽게 넘어왔습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루카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거절당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하루카가 서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발, 2발, 코앞까지 왔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서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유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동생을 단 한 판이라도 이기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당신이랑 결혼해 줄게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체육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결혼이라고 했어? 미쳤다, 진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미동도 없이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우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잠시 후 하루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동생이 이길 테니까. 류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농담이래. 에이, 뭐야. 하지만 서진우는 알았습니다. 하루카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진짜로 승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류타의 덩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80kg이 넘는 거고 요코즈나라는 타이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체급 차이에서 성립이 될 수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의 눈에 불꽃이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천하장사로서의 자존심, 한국 씨름에 대한 긍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당한 채 물러서고 싶지 않은 마음. 그때였습니다. 관장님, 민수가 외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주세요. 우리 씨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맞아요, 관장님. 천하장사의 힘을 보여주세요. 체육관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하루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남자도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시선이 서진우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우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류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카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서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체육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관장님 최고. 씨름 만세. 제자들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하루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류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대한 몸이 서진우 앞에 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류타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사토가 통역했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저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류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래판 위로 두 남자의 기운이 부딪혔습니다. 하루카가 서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취소할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창피당하기 전에 포기하는 게 어때요? 제가 봐줄게요.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류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서진우를 둘러쌌습니다. 관장님, 진짜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체급 차이는 민수야.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씨름에서 체급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관장님이 누구야?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관장님. 제자들이 물러났습니다. 모래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모래판이었지만 제자들은 정성껏 고르고 다졌습니다. 마치 신성한 경기장을 준비하듯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모래판 주변에 원을 만들었습니다. 관객처럼 둘러섰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하루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작은 체육관에 와 있어요. 그녀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대결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료타가 한국의 천하장사와 붙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료타 화이팅! 한국 씨름 따위 상대도 안 되지. 완승 기대할게요. 하루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래판 위, 두 남자는 옷을 갈아입고 마주 섰습니다. 료타가 스모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발을 넓게 벌리고 허리를 낮추고 두 손을 땅에 댔습니다. 서진우는 씨름 자세를 취했습니다. 삿발을 잡듯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삿바가 없었습니다. 맨몸 대결이었습니다. 사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원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합니다. 3세판 양선승제입니다. 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작. 그 순간 료타가 움직였습니다. 돌진이었습니다. 150kg의 거구가 미사일처럼 돌진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흑! 서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료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트럭에 받친 것 같았습니다. 료타가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서진우가 점점 원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장님, 버텨요. 하루카가 휴대폰을 들고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동생이네요.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녀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씨름, 스모 앞에선 그냥 장난감이에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료타 최고. 한국 씨름골 좋다. 그냥 밀어버려. 료타가 마지막 힘을 실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발이 원 경계선에 닿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간 서진우의 몸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스르륵. 물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료타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료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빠르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두 남자가 원 중앙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료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료타의 팔은 통나무 같았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료타가 서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곰이 먹이를 덮치듯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끄. 서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료타가 들어올렸습니다. 85kg의 서진우가 허공에 떴습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료타가 서진우를 내리쳤습니다. 모래판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쿵!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판 료타 승리. 사토가 선언했습니다. 하루카가 환호했습니다. 봤어요? 이게 요코즈나예요. 그녀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두 판 남았지만 결과는 뻔하겠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료타. 한국 씨름 별거 아니네. 빨리 끝내고 한국 관광이나 가자. 제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래판 위. 서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모래를 털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재미있네. 서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료타가 눈을 좁혔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루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놓고 왜 웃지? 하지만 서진우의 눈빛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판 준비. 사토가 외쳤습니다. 서진우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찌릿.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 통증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함께해 온 오래된 친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2021년 그의 마지막 공식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젊고 강했습니다. 서진우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오른쪽 무릎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활에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진우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면 통증이 왔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격하게 움직이면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시작. 사토의 외침과 함께 료타가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150kg의 거구가 미사일처럼 날아왔습니다. 쿵! 다시 충돌했습니다. 서진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료타가 밀어붙였습니다. 거대한 손이 서진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끄! 서진우가 신음했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료타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황소, 아니 곰, 야생 맹수의 힘이었습니다. 서진우가 버텼습니다. 두 발을 땅에 박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찌릿, 찌릿, 찌릿.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료타가 다시 밀었습니다. 서진우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관장님,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른 제자들도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제자들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서진우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료타의 압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모래판 밖. 하루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우가 밀릴 때마다 그녀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서진우가 신음할 때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지, 이 느낌? 하루카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남자가 걱정되지? 저 남자는 적이었습니다. 일본 스모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쓰러뜨려야 할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상하지? 저 남자가 다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지? 하루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안 돼. 집중해.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모래판 위. 서진우가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료타의 압박은 끊임없었습니다. 원 경계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면 또 밀려날 터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그리운 목소리. 진우야. 스승님이었습니다. 김정우 관장, 서진우를 천하장사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씨름은 뭐냐? 스승님이 물었습니다. 18살의 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힘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힘이요. 스승님이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뭔데요? 씨름은 힘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승님이 서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 힘을 역으로 돌려서 쓰러뜨리는 거지. 어떻게요? 버텨. 견뎌. 상대가 지칠 때까지. 스승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순간을 잡아라. 단 한 번의 기회. 그걸 놓치지 마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상대 위였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하장사, 서진우. 금색 트로피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승님이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잘했다, 진우야. 내가 내 자랑이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서진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 어떡해요? 스승님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네. 씨름을 잊지 마라.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라. 네. 씨름은 싸움이 아니야. 스승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씨름이다. 스승님, 내가 내 자랑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래판 위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승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우의 몸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육관 관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장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류타가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대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하루카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 남자 뭔가 달라졌어.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장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진우를 중심으로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치 잠자던 사자가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우의 몸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판, 사토가 외쳤습니다. 류타가 다시 돌진했습니다. 150kg의 거구가 돌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진우가 움직였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류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류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진우가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피하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류타가 다시 덤볐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하지만 서진우는 매번 피했습니다. 미끄러지듯 흘러가듯. 류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뭐지, 이 남자?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말한 그 순간을 류타가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온 힘을 실었습니다.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우가 파고들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류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두 팔이 거대한 몸통을 감쌌습니다. 배지기, 민수가 외쳤습니다. 배지기, 씨름의 전통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려 뒤로 넘기는 기술. 하지만 상대가 150kg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진우의 허벅지가 굵어졌습니다. 황소 같은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아! 함성이 터졌습니다. 류타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150kg의 거구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다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카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류타의 등이 모래판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3초였습니다. 단 3초 만에 승부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0kg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긴 것이었습니다. 류타가 누운 채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류타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우가 류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류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졌습니다. 사토가 통역했습니다. 류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천하장사입니다. 류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예의였습니다. 서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힘이 들어간 악수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악수였습니다. 제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와, 관장님 최고. 이겼다. 이겼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서진우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루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지, 이 느낌? 그녀는 수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부자도 연예인도 운동선수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 허름한 체육관 관장, 가난한 씨름 선수, 그런 남자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루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이런 남자, 처음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자들이 물러났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루카가 서진우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을 잘해온 그녀가. 서진우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하루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까 그 말, 진짜였어요. 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해 줄게요. 라고 했던 거, 하루카의 볼이 더 빨개졌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실 농담 아니었어요. 저, 당신 같은 남자 처음 만났어요.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럽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하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결혼은, 서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그래요. 알아가요. 천천히.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와, 로맨스다. 관장님 멋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7월, 초여름이었습니다. 서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결 영상이 퍼졌습니다. 하루카가 생중계한 영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화제가 됐습니다. 요코즈나를 꺾은 한국인. 85kg가 150kg를 던졌다. 일본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도 따라 보도했습니다. 서진우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광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스포츠 음료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체육관도 대박이 났습니다. 제자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았습니다. 부모님 요양비도 걱정 없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하루카가 한국에 오거나 서진우가 일본에 갔습니다. 도쿄에서, 서울에서, 오사카에서 두 사람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루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일본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서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기로 반지를 샀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일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하코네. 하루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7월 20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루카였습니다. 연한 하늘색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흑발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햇살 아래 눈부셨습니다. 진우 씨, 하루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팔을 벌렸습니다. 하루카가 안겼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루카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코네까지는 차로 2시간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호수를 지나고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숲이 펼쳐졌습니다. 료칸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전통 일본식 여관이었습니다. 나무 기둥, 종이 문,
다다미 방.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아요.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가족들이랑 자주 왔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을 데려온 하루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후지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저 먼저 온천 갔다 올게요. 진우 씨도 나중에 들어가요. 응, 천천히 다녀와. 하루카가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빛났습니다. 내일? 아니면 마지막 날? 서진우는 고민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을까? 어디서 하면 좋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오후 4시, 하루카는 노천탕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탕이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드넓은 탕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까지 찼습니다. 긴 흑발을 높이 올려 묶었습니다. 목덜미로 시원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눈앞에 초록빛 산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르르, 찌르르. 여름의 소리였습니다. 하루카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 그것도 이렇게 깊이.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동생을 이긴 남자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미모에 무반응이던 남자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알아갈수록 빠져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남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남자 처음이었습니다. 하루카는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여행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로포즈 하려나? 반지를 끼워주려나? 하루카는 상상했습니다. 서진우가 무릎을 꿇는 모습, 반지를 꺼내는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하는 모습,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루카는 물속에 몸을 깊이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행복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서진우는 남탕 노천탕에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하나? 아니면 마지막 날? 어디서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는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150kg 거구 앞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앞에서는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석양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서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다. 마츠리 불꽃놀이 때 하자. 하루카가 좋아하는 축제. 화려한 불꽃 아래에서.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유카타를 입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카는 연분홍색 유카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벚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긴 흑발을 반쯤 올렸습니다.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우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서인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하루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서진우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예뻐서. 하루카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가이세키 요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정갈한 음식들. 생선회, 튀김, 조림, 국. 눈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9시 두 사람은 료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돌담 사이로 작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하루카가 멈췄습니다. 저기 봐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정원을 날아다녔습니다. 와, 하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마치. 하루카가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서진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반딧불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루카가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진우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반드시.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쾌한 상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진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만졌습니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이다. 심장이 벌써부터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료칸을 체크아웃했습니다. 하코네를 떠나 도쿄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루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마츠리 간다고 했잖아. 스미다가와 불꽃 축제. 맞다. 완전 기대돼요. 하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유카타 입어야 해요. 아사쿠사에 좋은 대여점 있어요. 유카타? 당연하죠. 마츠리는 유카타 입어야 제맛이에요. 서진우는 웃었습니다. 하루카의 밝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아사쿠사에 도착했습니다. 센소지 절 근처 골목에 유카타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안에는 수백 벌의 유카타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루카가 유카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들어보고 거울에 대보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자들의 쇼핑은 원래 오래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이거로 할래요. 하루카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색 바탕에 금붕어 무늬가 그려진 유카타였습니다. 빨간 금붕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여름 느낌이었습니다. 예쁘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입었는데요? 입으면 더 예쁘겠지. 하루카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점원이 서진우를 보았습니다. 손님도 입으셔야죠. 커플이시잖아요. 저도요? 당연하죠. 마츠리는 둘이 같이 입어야 분위기 나요. 점원이 서진우에게 진한 회색 유카타를 권했습니다. 단순한 줄무늬가 들어간 남성용이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체격이 좋으시니까. 서진우는 별 고민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어차피 유카타는 잘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먼저 서진우가 나왔습니다. 점원이 허리띠를 매주었습니다. 우와, 잘 어울리세요. 운동하시는 분이죠? 씨름했습니다. 씨름? 대단하시네요. 잠시 후 하루카가 나왔습니다. 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색 유카타가 하루카의 하얀 피부를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금붕어 무늬가 경쾌하게 흔들렸습니다. 흑발을 반쯤 올려 비녀로 고정했습니다.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점원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하루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루카가 다가왔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아니. 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하루카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오후 6시 두 사람은 스미다가와 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수만 명이 강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카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타코야키, 야키소바, 오코노미야키, 카키고리.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배고파요. 하루카가 서진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먼저 타코야키를 샀습니다. 둥근 문어빵이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가스오부시가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아, 뜨거워. 하루카가 입을 벌리고 호호 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다음은 야키소바였습니다. 철판에서 볶아낸 면이 기름지게 빛났습니다. 그 다음은 카키고리였습니다. 빙수였습니다. 하루카는 딸기 시럽을, 서진우는 블루 하와이를 골랐습니다. 하루카가 숟가락으로 빙수를 떠먹었습니다. 차가워.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빨간 시럽이 입술에 묻었습니다. 하루카, 응? 서진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하루카의 입술 옆을 닦았습니다. 시럽 묻었어. 하루카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빙수보다 더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주변 사람들이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 거리를 걸었습니다. 금붕어 떠주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로 만든 채로 금붕어를 떠내는 게임이었습니다. 저거 해볼래요? 하루카가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완전 어려워요. 저도 어릴 때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서진우의 눈에 승부욕이 스쳤습니다. 한번 해볼게. 300엔을 내고 채를 받았습니다. 수조 안에 빨간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채를 넣자마자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아, 하루카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어렵죠?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금붕어가 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들어올리는 순간 종이가 뚫렸습니다. 으악!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1,500엔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진우 씨. 그만해요. 아니, 한 번만 더. 서진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치 모래판 위에 선 것처럼. 6번째 도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채를 넣었습니다. 금붕어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스르륵. 금붕어가 채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진우는 재빨리 들어올렸습니다. 종이가 버텼습니다. 통. 금붕어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성공이에요. 하루카가 환호했습니다. 가게 주인도 박수를 쳤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신 분 오랜만에 봐요. 서진우가 금붕어가 든 비닐봉지를 하루카에게 건넸습니다. 선물. 하루카가 봉지를 받았습니다. 빨간 금붕어가 안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루카가 금붕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하루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순이 어때요? 한국식 이름으로. 금순이? 네, 귀엽잖아요.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좋아, 금순이. 하루카가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키워요. 그 말에 서진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우 가면을 샀습니다. 하루카가 가면을 쓰고 장난쳤습니다. 콩콘.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서진우도 가면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솜사탕도 샀습니다. 하늘색 솜사탕을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두 사람은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꽃놀이가 가장 잘 보이는 포인트였습니다. 하루카가 미리 알아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가방에서 돗자리를 꺼냈습니다. 짜잔, 준비해 왔어요. 서진우가 돗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 건너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예쁘다. 하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우는 하루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카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우는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만졌습니다. 곧이다. 곧 말할 수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팡! 첫 번째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8시 정각 불꽃놀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루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응? 6개월 전 처음 봤을 때요. 하루카가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 정말 건방졌죠?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하루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한국 씨름이 뭔지, 천하장사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지. 근데요. 하루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생을 들어올리는 순간 알았어요. 뭘? 이 사람이 운명이구나. 서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0kg을 공중에 던지는데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화도 안 내고 으스대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어요. 하루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남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완전히. 서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광. 첫 번째 불꽃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빨간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났습니다. 파란 불꽃이 뒤따랐습니다. 금빛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탕, 탕, 탕.
연속으로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하루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 씨? 서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불꽃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루카.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하루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 이기면 결혼해준다고 했죠. 콱광.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겼어요. 모래판에서는요. 서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완전히 졌어요. 하루카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서진우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야마모토 하루카. 불꽃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빨강, 파랑, 금빛이 번갈아 빛났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루카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더 크게. 1000번이라도 네. 하루카가 외쳤습니다. 서진우가 하루카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서진우가 하루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루카가 서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콱광, 콱광, 콱광. 하늘에서 수십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멋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웃었습니다. 불꽃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눈물도 빛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여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진우의 체육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빌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서진우 씨름 도장, 제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체육관 옥상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우와 하루카였습니다. 하루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바람 시원하다. 하루카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유창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아기가 발차기예요. 하루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축구선수 될 것 같아. 씨름선수지.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형, 류타였습니다. 일본에서 방문했습니다. 류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상한 삼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류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방 내려갈게. 하루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응. 그때 당신이 이겨서 다행이에요. 하루카가 서진우에게 기댔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예요. 서진우가 하루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운명이니까요. 운명? 네. 당신은 내 운명이에요. 하루카가 웃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당신도 내 운명이에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우 씨. 나도 사랑해, 하루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바람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제자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모래판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승리가 모래판 밖에 있습니다. 65kg 체급 차이를 뒤엎은 것보다 한 여자의 마음을 얻은 것이 더 큰 승리였습니다. 서진우는 그날 2번 이겼습니다. 모래판에서 1번, 사랑에서 1번. 그리고 그 승리는 평생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